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7월 13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취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9대도시 시세 등락이 좀 있죠? 예, 조금씩 오르고 내린 데도 있고 그래요. 네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물이 없는 관계로 다음 주에는 소폭 상승할 것 같고요. 부산은 1억 100만 원. 근데 부산에 계시는 분이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부산은 1억 300만 원,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100만 원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부산 업체하고 조합하고 몇 군데를 전화했는데 1억 100이라고 결론이 나왔고요. 대구도 5,100만 원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대구도 저희가 정확히 통계를 내니까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인천은 전주에 1억 2,4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이 내려서 1억 2,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광주는 1억 3천만 원, 광주도 1억 2,500만 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광주도 우리가 조합하고 매매상사 몇 군데를 통합했는데 1억 3천만 원이 맞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1억 2,500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3천에 올라와 있는데 2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최종 가격을 시에 문의를 해서 마지막 거래하신 분이 2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서 2억 3천만 원 올렸습니다. 제주도는 1억 6천만 원. 이 시세는 토탈 내서 우리가 평균치를 말씀드리는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차이 난다고 그걸 자꾸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문자 주시는데 저희가 참고는 해도 그 보내주시는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못해요. 우리도 또 나름대로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최종 가격을 합을 해서 그 가격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조금씩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예. 대표님, 서울은 또 갑자기 700만 원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팔려고 내어놨던 매물이 급으로 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새 매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요즘 나오진 않아갖고 1억 1,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좀 오를 것 같아요. 매물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인천은 100만 원 내렸습니다. 이거는 뭐 평상적인 양도 양수 거래에서 오는 그런 가격인가요? 예, 인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매물하고 판매되는 매물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등락폭이 그렇게 크질 않은 거죠. 예. 대전도 한 500만 원 올랐습니다. 여긴 또 이유가 있나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가격을 안 올리기 위해서 많이 업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무너지니까 살려는 분은 많이 나오는데 파시는 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주 9대도시 개인택시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 서울은 소폭 더 오를 것 같고요. 부산도 1억 100에서 좀 더 오를 거예요. 100 정도 오를 것 같고 대구도 5천선을 유지할 것 같고요. 인천은 1억 2,300선을 유지할 것 같고 광주는 1억 3천만 원. 대전이 조금 지금 물음표가 그려지는데요. 1억 2,500에 거래되는데 여기도 매물이 없어서 좀 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울산이나 세종이나 제주도는 이 시세로 계속 지나갈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거래건하고 저번 주 거래건 비교 좀 해주십시오. 예, 저번 주나 이번 주나 한 4대꼴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로 저희한테 매입하는 대수하고 파는 대수가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없는 거예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특징이나 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교육을 받고 온 교육생인데 두 분이 같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인천 시내 매매상사를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동향 파악을 하셨나봐. 동향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조합 지정업체라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와서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은 한 분은 대출을 안 받고 진행을 하시고 한 분은 돈이 약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데 이분 두 분 다 같은 구예요. 같은 구로 인가가 똑같은 날 들어가가지고 이제 며칠이면 떨어지는데 굉장히 기대에 부풀렸더라고. 이분 두 분들은 다 그랜저로 신청해가지고 그랜저로 주문이 들어갔어요. 예.
대표님, 예. 이번 주 거래건은 대부분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개인 택시를 양수하시는 건가요? 정년 퇴직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젊은 층 유입도 좀 되는 편이에요. 네네. 젊은 층 유입도 되는 편인데 한 달 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두 분이 똑같이 오셨어. 네네. 이분 동료가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은 미리 와갖고 우리 직원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두 분은 나중에 한 달 동안 턴이 있어가지고 인천 시내 매매상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 네. 그래갖고 그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조목조목 해가지고 정확히 그걸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해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우리 사장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똑같은 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안 깎아주고 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사장님들 일 잘하시게 종잣돈 하라고 내가 동전은 드린다 그랬어요. 저희는 개인 택시 팔 때마다 사람당 10만 원씩을 봉투에다 담아서 드려요. 개인 택시를 시작하다 보면 동전이 좀 있어야 돼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 원을 담아서 끝나는 시점에 제가 선탑을 하고 미리 한번 타보고 그걸 택시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대표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음주 정지 수치가 나오면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에 제가 최초로 이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분이 술을 그날 먹은 게 아니고 전날 과하게 드셔가지고 아침에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음주 측정을 했는데 정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정지 수치가 나오니까 이분이 전에는 그랬거든요. 정지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일을 했다고. 근데 이분이 구청에다 문의를 했어요. 내가 음주에 걸려서 정지가 나왔는데 끝나고 다시 일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담당 주무관님이 FM대로 책자를 놓고 딱 살펴봐가지고 음주에 걸려서 면허 정지가 나와도 개인 택시 면허권이 취소 사유다. 그거 연락을 받고 제가 아는 상식에 한해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다시 주무관님한테 제가 문의를 했어요. 주무관님, 전에는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을 했는데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바뀌었다고 저희한테 그 카피를 떠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청 택시 운수과 주무관님한테 다시 또 문의를 했어요. 구청에서 이런 행정조치가 받아갖고 면허가 취소된다는데 시청 택시 주무 부서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규정을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설명했어요. 이거는 면허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행정심판을 했어요. 행정심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면허권 취소가 정당하다. 그래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은 전날 술을 과하게 드시고 다음날 이러시다가 숙취로 인해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도 개인 택시 면허권이 취소가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된다는 거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이 개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겉보기에는 일반 전기 자전거로 보이는데 그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기 자전거의 정의는 전동기를 부착하고 페달과 전동기를 동시 동력으로 사용하고 속도는 25km 미만, 중량은 30km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를 보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면허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 대신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전기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필수고 음주로 인해서 음주 정지 수치만 나와도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스로틀이 달린 거는 이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면서요. 그런데 이 스로틀이 뭐죠? 이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동차를 보면 악셀레터 있죠. 그 악셀레터는 자동차는 발로 밟는데 이건 오토바이 형식으로 해서 손으로 해서 악셀레터를 당기는 거죠. 이거를 스로틀이라고 그러죠.
개인 택시가 음주로 해서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이길 가능성은 제로죠. 네. 전에는 생계형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구제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음주에 대해서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정의를 안 두고 거의 취소 사유로 가대요.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또 개인택시 시세가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이건 시장 경제에 항시 맡겨야 되는데 네. 이걸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고 가격 등락폭이 커지는데 지금 현상 같은 경우에는 팔려고 내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네네. 파는 매물과 사는 매물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파는 사람 없고 사는 사람이 늘면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7월 13일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조금 많이 오른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시장 경제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 시세가 형성된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택시를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세밀히 보셨다가 진입 시점을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